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시간 소수의 나눗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수 나누기 자연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수업과 이 다음에 있을 수업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는 데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해를 넘어서 숙달까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수의 나눗셈을 숙달하기 위해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계산 방법은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자리에 소수점을 다시 꽝 찍어주기만 하면 됐었죠. 예를 들어서 36.6 나누기 3이라고 하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식이 있을 때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식은 366 나누기 3이 되고요. 계산하면 몫은 122가 되는데 원래 자리에다가 소수점을 꽝 다시 찍어주게 되면 12.2가 되고 36.6 나누기 3의 몫은 12.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죠. 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냐면 그렇지. 소수와 자연수는 10개가 모이면 다음 자리로 간다 라고 하는 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2쪽이네요. 끈 3.66m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미터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지난 시간에는 36.6m였는데 오늘 이 시간 소수점의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3.66m네요. 그래서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미터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래요. 자, 식 구하는 거 별일 아니죠. 식을 써보면 끈 3.66m를 3.66을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3등분 한 것 중에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미터입니까? 하나는 몇 미터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나눗셈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식으로 바꿔주면요. 그렇죠. 3.66 나누기 3이 되겠죠. 다음으로 그림을 보고 결과를 어림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앞에 보이는 녹색 끈이 3.66m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지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큼의 길이를 구해주면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의 길이가 되겠죠. 자, 대충 봤더니 그렇습니다. 이 작은 거 한 칸이 0.1m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략 1.2m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린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1.2보다는 살짝 더 길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지혜의 설명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잠깐 선생님 방법 모형을 통한 설명 듣고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66 나누기 3을 그렇지 우리가 모형으로 표현할 때는 가장 먼저 나누어지는 수인 3.66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려보면요. 1의 모형 3개, 0.1의 모형 6개, 0.01의 모형 6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3.66이죠. 자, 너무 커졌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1의 모형이고요. 이게 0.1의 모형, 이게 0.01의 모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맞습니다. 똑같이 셋으로 나눠주면 되죠. 3등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만큼만 골라주면 3.66 나누기 3의 몫이 되겠고 그 결과는 1.2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3.66 나누기 3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36.6 나누기 3의 계산 과정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6 나누기 3부터 모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지 나누어지는 수인 36.6을 수모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표현해 보면요. 10의 모형 3개, 1의 모형 6개, 0.1의 모형 6개를 그려주면 나누어지는 수인 36.6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나누는 수인 3을 표현하려면 그렇죠. 3칸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차근차근 나누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0의 모형 3개를 나누어줘야 되겠죠. 나누어주면요. 그렇죠. 한 칸에 10의 모형 1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몫의 10의 자리에 1을 써주고 나눠주고 남은 모형을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는 30만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6.6이 남게 됩니다. 자, 이것은 1의 모형 6개와 0.1의 모형 6개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그렇지 우리는 1의 모형 6개를 나눠 주어야 됩니다. 나눠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한 칸에 1의 모형이 2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몫의 1의 자리에 2만큼 써주고 또 나눠주고 남은 모형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죠. 우리는 방금 6만큼 나누어 주었으니까요 남은 것은 0.1의 모형 6개가 남게 되겠네요. 그 다음은 그렇지 0.1의 모형 6개를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요 그렇습니다. 한 칸에 0.1의 모형이 2개가 들어갔고 우리는 몫의 0.1의 자리에 숫자 1을 써주고 남아있는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없네요. 그래서 36.6 나누기 3의 몫은 12.2가 되고요. 나머지는 0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해결해야 할 3.66 나누기 3의 계산 과정을 수모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렇지 나누어지는 수인 3.66을 수모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표현해보면 1의 모형 3개와 0.1의 모형 6개, 0.01의 모형 6개를 그려주면 3.66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나누는 수인 3을 표현해 보려면 그렇습니다. 3칸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눠줘 볼까요? 가장 먼저 1의 자리 숫자 1의 모형 3개를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한 칸에 1의 모형 1개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몫의 1의 자리에 2라고 써주고 나눠주고 남은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게 되죠. 우리는 방금 3만큼을 나눠줬기 때문에 0.66이 남는구나. 0.1의 모형 6개와 0.01의 모형 6개가 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렇지 0.1의 모형 6개를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면 그렇죠 이렇게 되고 한 칸에 0.1의 모형이 2개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몫의 0.1의 자리에 2라고 쓰고 나눠주고 남은 값을 또 계산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0.6만큼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0.66에서 0.6을 빼면 0.06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0.01의 모형 6개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그렇습니다. 이 남아있는 0.1의 모형 6개를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한 칸에 0.01의 모형이 2개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몫의 0.01의 자리에 숫자 1을 쓰고 남아있는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은 없네요. 그래서 3.66 나누기 3의 몫은 1.2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나눗셈식의 계산 과정을 모형을 통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6 나누기 3과 3.66 나누기 3의 계산 과정은 그렇습니다. 같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366 나누기 3과 계산 과정이 같다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차이점은 무엇이다? 그렇다. 소수점의 위치만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수점의 역할은 무엇이다? 그렇다. 자리값을 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하는 방법은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마친 이후에 원래 자리에 소수점을 다시 꽝 찍어주기만 하면 된다가 여러분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소수점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략해서 찍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 교과서랑 연결된 두 번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6 나누기 3의 의미를 여러분 모형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1의 모형 3개와 0.1의 모형 6개, 0.01의 모형 6개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골라라가 이 나눗셈식의 의미가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앞에 보이는 모형은 모두 몇의 모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0.01의 모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0.01의 모형이 모두 몇 개가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366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식을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366 나누기 3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눗셈식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0.01 모형 366개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보면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이만큼이 됩니다. 몇 개예요? 맞아요. 122개예요. 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122개는 그렇지. 0.01의 모형 122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0.01의 모형의 개수가 아니죠. 맞아요. 원래 모형으로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122에다가 0.0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요. 1의 모형은 0.01의 모형 100개와 같으므로 3.66은 0.01의 모형 366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66개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12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모형은 0.01의 모형 122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0.01의 모형의 개수가 아니라 1의 모형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는 1의 모형 1.22개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정에 대한 정리 되겠습니다. 이 정리를 바탕으로 교과서 설명에 빈칸을 씌워보면요. 교과서 설명의 미터를 1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요. 교과서 설명의 센티미터를 0.01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m는 100cm이므로 3.66m는 366cm입니다. 이 366cm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122가 되는데 이는 곧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122cm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이기 때문에 이 122cm를 미터로 바꿔주게 되면 1.22m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의 설명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미터인가요? 그렇지. 1.22m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3.6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렇지. 항상 했던 것처럼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자리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3.66 나누기 3을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366 나누기 3이 되는데 자, 이걸 계산하면 122가 됩니다. 이 122에다가 원래 있던 자리에 소수점을 다시 꽝 찍어주게 되면 1.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6 나누기 3의 계산 결과는 1.2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6 나누기 3을 이용하여 36.6 나누기 3, 3.6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문제 풀기 전에요. 연습 문제 하나 풀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는 300 나누기 3, 30 나누기 3, 3 나누기 3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이 돈이랑 연계를 해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원을 3명이 나누어 갖게 되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100원을 갖게 되겠죠. 30원을 3명이 나누어 갖게 되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10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나누어지는 수인 300이 30으로 10분의 1배가 되니까 그 결과 또한 그렇죠. 100에서 10으로 10분의 1배가 되었죠. 다음으로 3 나누기 3은 그렇지 1이 되겠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나누어지는 수가 300에서 3으로 100분의 1배가 되니까 그 결과 또한 100에서 1로 그렇지 100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6 나누기 3은 그렇죠 122겠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누어지는 수가 366에서 36.6으로 10분의 1배가 되면 그 계산 결과 또한 그렇지 10분의 1배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22의 10분의 1배는 12.2가 되겠죠. 그래서 36.6 나누기 3의 계산 결과는 12.2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나누어지는 수가 366에서 3.66으로 100분의 1배가 되면 그 계산 결과 또한 그렇습니다. 100분의 1배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22의 100분의 1배는 얼마죠? 그렇습니다. 1.22입니다. 그래서 3.66 나누기 3의 계산 결과가 1.2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366 나누기 3을 이용하여 36.6 나누기 3과 3.6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 선생님과 했던 활동을 정리해서 한번 말해보라는 것이에요. 방금 전까지 했던 거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나누어지는 수인 366이 10분의 1, 100분의 1이 되면 그 계산 결과인 목 또한 10분의 1, 100분의 1이 된다가 방금 전까지 했던 활동의 내용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요. 나누어지는 수인 36.6은 366의 10분의 1배이므로 목 또한 366 나누기 3의 몫인 122의 10분의 1배인 12.2가 되고, 나누어지는 수인 3.66은 366의 100분의 1배이므로 그 계산 결과인 목 또한 366 나누기 3의 몫인 122의 100분의 1배가 되어 1.22가 된다가 여러분 366 나누기 3을 이용하여 36.6 나누기 3과 3.6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거죠. 36.6 나누기 3과 3.66 나누기 3을 366 나누기 3으로 계산하고 원래 자리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여러분 366 나누기 3을 이용하여 36.6 나누기 3과 3.6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몫의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지 말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방금 전에 선생님과 했던 활동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렇지. 나누어지는 수인 366이 36.6으로 10분의 1배가 되었죠. 자, 그랬더니 소수점 위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몫의 소수점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나누어지는 수가 366에서 3.66으로 100분의 1배가 되면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122에서 1.22가 됐죠.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칸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몫의 소수점 위치는 어디로 이동한다? 그렇다.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어떤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소수점을 원래 자리에 찍어주면 된다랑 같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여러분이 먼저 풀고 선생님이랑 정답 확인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요. 여러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부터 풀도록 할게요. 246 나누기 2는 맞아요. 123이에요. 그러면 24.6 나누기 2는요? 그렇습니다. 12.3이 되겠죠. 다음 2.46 나누기 2는 그렇지 1.23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693 나누기 3은 그렇습니다. 231이 되고요. 69.3 나누기 3은 그렇습니다. 23.1이 되겠죠. 그리고 6.93 나누기 3은 맞아요. 2.31이 됩니다. 다음으로 484 나누기 4는 121이 되고요. 48.4 나누기 4는요 12.1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4.84 나누기 4는 1.21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쭉씩을 풀어보았는데요. 어떠한 점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 그동안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알게 되었겠죠. 이겁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 100분의 1배가 되면 목 또한 그렇지 10분의 1, 100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이죠. 소수점의 위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또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가 되면 몫의 소수점 위치는 왼쪽으로 2칸 이동한다가 되겠죠. 하지만 이 모든 말은 결국 무슨 말과 같은 말이다? 그렇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 소수점을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자리에 소수점을 꽝 찍어주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소수점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뭐 했을 뿐? 그렇습니다. 생략했을 뿐이다. 그래서 소수점은 자리값만 정해줄 뿐이다 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럼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무리 내용과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과정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과정과 완벽하게 같았죠. 다른 점은 소수점이 찍혀있다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소수점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자리값을 나타내는 역할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소수점을 다시 꽝 찍어주기만 하면 됐었죠. 왜 이렇게 계산하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소수는 자연수랑 똑같은 규칙 10개가 모이면 다음 자리로 간다라는 똑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진 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